거기에 전 IFBB 프로이자 국내 보디빌딩 레전드 정태민 선수 역시 2020년 시즌을 좀 준비를 했죠. 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합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시합이 미끄러졌을 때 시합이 열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멘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하지만 정태민 선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피드를 봐도 내색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본인의 감정을 SNS에 노출을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태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속 얘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SNS에 예. 이 감정 표현하고 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후회할까봐 이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를 깨닫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그냥 혹시 부끄러워질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합이 처음에는 바로 취소는 안 되고 계속 밀렸거든요. 왜냐면 어떻게든 시합을 개최를 하려고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나바가 계속 밀렸는데 이제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시합 준비할 때 뭐 지금도 그렇고 항상 조금 뭐 시합 준비를 이렇게 뭐 루즈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좀 멘탈이 강한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냥 많은 분들이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흔들려도 계속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속에서 이제 이게 뭐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항상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합이 밀리니까 계속 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바가 몇 번 밀리다 길게 딱 밀려가지고 최초 이게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지금 살짝 가물한데 최초의 나바의 일정하고 뭐 밀리게 된 거 나바를 맨 처음에 준비를 하셨던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나바. 프로 카드가 먼저가 아니라 나바가 최초에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확 길게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멀어지면서 이거는 내가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몬스터짐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몬스터짐 프로퀄리파이어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몬스터짐이 또 밀렸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취소가 됐어요. 아마추어전이 그때 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다가 다시 번복이 돼서 12월에 한번 근데 그 아마추어전은 안 하고 아마 프로전만 그 비공식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에 프로 퀄리파이어를 했을 거예요. 했었나요? 12월 거의 말일쯤에 올림피아 직전에 한번 했을 겁니다. 12월 20 며칠쯤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단체 카톡도 다 초대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운동하고 있을 때 카톡을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그냥 그만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최초의 그 시합 일정하고 한 4-5달이 더 연장이 된 거라고 많이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헤비급 바디빌더에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보통 D-Day에 몸을 딱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저도 익히 들었고 사실 요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헤비급 바디빌더들 특히 프로 선수들도 시합을 이제 1년에 과거의 90년대 선수들은 뭐 5, 6개, 8개, 10개 이렇게 뛰었지만 지금 현대 보디빌더들을 봤을 때 많이 뛰어봤자 8개, 7개 이런 선수들도 정말 주목을 받는 거고 보통의 경우 1년에 한두 개를 잡고 시합을 준비하는데 그만큼 D-Day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맞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좀 개인적인 심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렸다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레스 픽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과정 사진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본인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시즌 오픈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밀리고 취소되고 이래서 이제 시즌 오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이게 제가 힘드니까 괜히 약간 핑계 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동시에 스스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은 2021년 시즌 준비하기 전 2022년 시즌 오프를 하고 2021년 시즌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 마음고생이 본인을 싫어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싫을 때보다 본인 자신이 힘들 때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태민 선수가 물론 2020년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정태민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레스 픽처들을 보고 관심을 가진 선수들도 많았고 예.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시즌이 돼서 정말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줬는데 2020년 시즌 오프를 하고 2021년 그 사이 시합을 준비하기 전까지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딱 연초에 예.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운동하고 계신 코치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했었던 적이 없는데 예. 체계적으로 이제 체중도 올리고 예. 뭐 다이어트도 체계적으로 더 들어가 보자 하셔가지고 예.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코치님이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시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혹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예. 알기로는 프로 퀄리파이어 샵도 한번 뛰었던 것 같고요. 리저널이었나요? 예. 탱크콥스. 예, 리저널이었나요? 예. 그다음에 디렉스, 예. 그다음에 나바 그랑프리, 예, 파이널 맞습니다. GP 예. 이 세 가지 시합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상반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시합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쌓아놓고 이제 예. 거의 지금 중하반기라고 봐도 예,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시합들을 나갔는데 디렉스에서 이제 정태민 선수가 등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정태민 선수가 그때 헤비급 체급에서 2등을 한 걸로 예,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를 했던 전수근 전수근. 선수는 그 당시 몸이 피크셨고 예, 또 맞아요. 원클래식에서도 또 네. 오버롤 그랑프리를 또 하셨던 선수인데 네. 오랜만에 복귀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 체중이 어떻게 되셨죠? 이제 디렉스 뛰었던 게 한 96kg 정도. 예. 본격적인 저 이전에 2년 전의 시합에서는 83kg이었지만 지금 96kg으로 180cm에 걸맞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채운 듯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서 만약에 정태민 선수를 그 전의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지 몰랐던 사람들은 전의 시합만 보고 정태민 선수를 보고 정말 깜짝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무대에 복귀하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네. 2021년 시즌 첫 대회가 디렉스였는데 네. 이제 그 디렉스가 시기상 심사를 이제 화면으로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대회 뭐 제가 올라간 몸이나 뭐 이런 대회를 뛰었다는 거는 굉장히 만족했는데 팬들이 이제 관중이 없고 이제 저도 그때 알았는데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좀 북적거려야지 더 올라갈 맛이 나는구나 느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대회랑 무대 자체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좀 만족감이 덜했던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좀 무대 경험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는 만약에 무관중 대회면 자기는 출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면은 보디빌더들에게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을 보여줄 팬들이 앞에 있는 것도 특히 보디빌딩을 저도 이제 오랫동안 보고 직관을 다니면서 이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이 영상과 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D랑 3D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그런 느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프로 카드를 따려고 준비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NPC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는데 그 시합 배경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갑자기 NPC 무대는 제가 알기로 처음 뛰는 거 아닌가요? 예, 처음 뛰었어요. 예. 혹시 NPC 무대에서의 본인의 뭐 어떤 정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프로 카드를 따려고 나가신 건지? 이제 그 디렉스랑 탱크콥스랑 딱 하루 차이거든요. 기간이?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이틀 연속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디렉스도 원래 처음에는 그 무관중 그 화면으로 한다는 얘기 듣고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전해 대회를 아예 못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일단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그 이후의 대회들이 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뭐 많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그날 대회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익산으로 내려가서 그냥 하나라도 더 뛰자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컨디션 관리 쉽지 않았나요? 이틀 연속 시합을 헤비급 보디빌더가 뛰는 사례가 잘 없지 않나요? 그 리저널 시합 이후 프로 퀄리파이어를 연달아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뭐 리저널 시합은 가볍게 워밍업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시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둘 다 100%로 나가야 되는 다른 시합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일련의 과정들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정태민 선수의 이런 커리어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지만은 사실 이틀 연속 피크를 만들 만한 그런 뭐 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로딩이나 이런 거는 뭐 수분 조절 어느 정도는 디렉스 올라갈 때도 했지만 로딩 자체는
뭐 디렉스 올라갈 때 엄청나게 강하게 했던 것 같진 않고 예. 그거는 조금 남겨놓고 탱크콥스 때 이제 많이 해서 올라가자 생각을 했고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원래 무대 내려오면은 바로 물도 마시고 예, 뭐 예. 수분 보충도 해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시합에? 예, 다음날. 제가 두 사진이나 영상들을 다 봤지만 예. 사실 그걸로 판단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긴 한데 예. 탱크콥스 때의 그 NPC 대회에서 보여줬던 컨디셔닝이 정말 훌륭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도 어느 정도 그 디렉스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걸 동의하시는 부분인지. 몸이 크게 달랐던 건 저는 모르겠는데 예. 그때 뭐 탄 작업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로딩도 더 강하게 들어갔고 그럼 체중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예, 체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컨디셔닝이란 부분이랑 부족한 부분이 없이 약점이 없이 사이즈만 그대로 커져서 마치 이대로만 자라다오의 그런 표본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NPC 시합을 뛰고 나서 많은 분들이 프로카드를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바 코리아 GP를 도전하게 된 그런 배경도 궁금합니다. 일단 프로카드는 네. 사실 제가 이제 프로카드 시합도 있었죠. 저 나바랑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그죠? 예, 근데 제가 사실 뭐 마냥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확실하게 어린 편이긴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프로 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뭐 체중도 더 많이 채워야 되고 이런데 이제 그런 기간도 필요할 거를 알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뭐 운이 좋아가지고 프로카드를 따더라도 제 생각에는 프로카드를 따면 그 땀과 동시에 이제 상대해야 될 분들이 사실 제 체급에서는 막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정상급 선수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먼저 그 운이 좋아서 프로카드를 따서 뭐 프로가 된들 아직 주목도 제대로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유명세도 좀 덜 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세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올라가려면 확실하게 나바를 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도만 해도 선수들이 빨리빨리 프로카드를 따야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프로카드를 따면은 양날의 검인 게 IFBB 프로 시합 외에는 어떤 시합도 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을 프로모팅할 방법들이 정말 순식간에 이제 협소해지는데 정태민 선수 그것도 파악하고 계셨네요. 뭐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진국이 느껴지는 게 SNS에 감정을 표현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바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수들의 프로모팅에 정말 많이 힘쓰는 대회고 또 나바를 출전했던 선수들이 대중들, 보디빌딩 팬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기억에 오래 남는 선수들이 굉장히 또 나바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정태민 선수가 이거 프로 퀄리파이어 따로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국광 선수, 박근우 선수, 정태민 선수의 3파전을 좀 기대하는 사람들도 좀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바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바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앞선 그 두 개의 시합과는 좀 접근 방식이 비슷했는지 아니면 나바에 걸맞는 좀 어떤 느낌으로 바꾸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이어트 자체는 뭐 나바가 강하게 보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나바를 나가기 전에 다이어트가 덜 된 상태는 아니었어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뭐 어떻게 더 뽑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바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김승민 선수님 그리고 김성훈 선수님 전수근 선수님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지금 뭐 사이즈로는 절대 제가 뭐 겨룰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더 주목이라도 받아야 되려면은 제가 좀 더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걸 확실하게 해서 가지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탱크콥스 끝나고 한 4kg 정도 더 빼서 이제 92kg로 나갔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 NPC 시합에서의 컨디셔닝도 좋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나바 GP 무대가 쉐입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 봤어요. 저는 컨디셔닝 부분이 막 확 달라지기도 했지만은 쉐입적인 부분이 달라졌다는 게 탱크콥스에서 봤던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보다 허리가 더 가늘어진 느낌?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탱크콥스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갔고 뭐 나바에서 그런 4kg의 차이가 났지만 그 정도의 차이면은 둘 다 컨디셔닝을 잘 뽑아냈기 때문에 이런 쉐입적인 부분이 크게 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체중을 더 감량한 이 나바에서의 쉐입이 더 좋아 보이는 착각을 좀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 좀 뭔가 조금 예상을 하고 나바의 목표를 한 건지 또 궁금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허리가 더 가늘어 보였거든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나바 나가기 전 대회 때도 예. 당연히 다이어트는 다 된 예, 상태였지만 다이어트는 똑같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딱 무대에 내려오고 나서 이제 코치님이랑 얘기했던 것도 좀 등의 넓이나 이런 게 좀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 짧은 기간에 그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더 이 프레임적인 부분을 잘 부각될 수 있게 운동해서 나가자 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운동했던 것 같아요. 예. 포징의 차이라기보다 운동의 차이. 예, 포징의 차이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포징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4kg의 변화도 있었지만. 예. 그리고 그 나바 GP에서 2위를. 예,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시합이죠. 정태민 선수에게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좀 몰렸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제 뭐 커리어적인 부분을 먼저 일부엔 얘기를 할 거니까 2022년에는 뭐 어떤 시합들에 대한 계획들이 갖고 있는지, 물론 2022년에 정태민 선수 외에 이제 뭐 2022년 뭐 나바 코리아에 뭐 많은 선수들이 좀 나올 거라는 약간 언지를 좀 하고 거기에 그 특정 시합에 많이 몰릴 거라는 그런 이런 예측들도 보디빌딩 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정태민 선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나바 프로 대회가 이제 4월, 9월이 있는데 예, 그렇죠. 일단 생각 중인 거는 2개 다 나갈 생각을 두 개 다, 와. 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중간에 5월 달쯤에 이제 그 IFBB 대회 있으면 하나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리저널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기를 보고 나갈 것 같아요. 일단 맞춰서. 그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뭐 자세한 계획을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프로가 돼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뭐 프로가 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지만 절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 이후에 나바 시합을 뭐 물론 나올 수도 있고 프로 카드 받는 것을 좀 보류를 했다가 근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프로를 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코치님도 원하시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혹시 운이 좋아서 따더라도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전향을 할지 국내에서 더 할지. 또 9월달에 시합에서는 지금 뭐 좀 디펜딩 챔피언 두 분이 또 나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거기에 전 IFBB 프로이자 또 조남우 선수, 국내 보디빌딩 레전드 조남우 선수도 나오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정채민 선수 입장에서는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